네,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일부 시장의 알리바이 진행의 박나윤입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드라마틱한 사건 현장과 같죠. 오늘도 예기치 못한 AMD발 AI 쇼크 우려에 역대급 폭탄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말 그대로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는 2월 증시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지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파헤쳐 하나씩 출적해보는 주식 추리 토크쇼 시장의 알리바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시장의 사건을 함께 추적해주실 세 분의 수사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수급과 투자 심리 속에서 수상한 장면을 포착하는 우리 임주아 시그널 팀장과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왜 나왔는지 과거의 구조 속에서 같은 장면을 추적하는 전태룡 수사반장, 그리고 섹터와 판의 변화 속에서 이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홍희진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세 분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장의 알리바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이벤트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5000피 천스탁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경제TV에서 이번 주 시청자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나 TV를 통해 오늘 방송 시청 인증샷을 찍어서 진짜 주식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보내실 곳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띄어져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진짜 주식 2부에서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이렇게 시장의 알리바이가 오늘 첫 방송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또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세 분의 수사관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정말 첫 방송부터가 좀 쉽지가 않은 장인 것 같아요. 월요일 급락장부터 이제 화요일 급 반등까지 봤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 규모까지 나오면서 2월 들어 좀 증시 변동성이 한껏 커진 모습인데 과연 각자 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의 알리바이를 찾으실지 본인만의 수사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분씩 어필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주아 탐정님부터 수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래량을 좀 체크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차트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분위기를 좀 파악해서 거래량도 좀 파악해서 외국인이 안 사더라도 기관이 사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기관이 안 사더라도 외국인이 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각자 한 종목 가지고 나오지만 같이 가져나오는 거 한 가지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45분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의 담당 역할은 네. 수급 탐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수급과 투자자 심리를 포착하겠다. 우리 임주아 탐정님의 수사 기준 들어보고 왔는데요. 다음으로 또 우리 전태룡 반장님이죠. 네. 전 반장님의 수사 기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오늘 머리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굉장히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경찰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반장님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거의 알리바이, 구조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시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드리고 또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정말 이 범인과 같은 정말 그 우리가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급등주 같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그런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한번 이제 급등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알리바이를 찾아가면 그 종목들은 늘 물론 다는 아니지만 늘 급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한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데요. 꼭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시고 방송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과거의 구조를 통해 분석하고 해석을 해보겠다. 우리 전태룡 반장님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으로 우리 홍희진 프로파일러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 시간 또 어떤 수사 기준을 가지고 임해 주실까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시장에서 가장 좀 추구하는 매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탑다운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분석하고 세부적인 업종, 종목의 어떤 순서대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큰 틀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제가 아까 소개받았는데 프로파일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행동 분석가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행동 분석가로서의 좀 역할을 좀 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TV에서 많은 분들께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단기적인 수익도 중요하고 추세적인 수익도 중요하고 단 중요한 건 시장의 어떤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매매 전략을 제가 디테일하게 좀 굉장히 좀 잘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앞으로 좀 성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희진 프로파일님의 수소 반장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또 세 분의 서로 다른 시각이 어떻게 또 하나가 돼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알리바이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좀 보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각자 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세 분의 팬분들이 엄청 또 많이 와 계세요. 우리 임주아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제 컨셉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프로파일러, 경찰, 반장, 네, 저는 탐정이요. 탐정입니다. 제가 탐정이 하는 역할은 일단은 추적해서 찾아가서 쫓아가서 확인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탐정 역할에 맞게 뭐 수급이라던가 뭐 들어오는 물량 뭐 이런 것들 뭐 기관 외인들이 사고 파는 흐름 개인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해도 개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 가는 종목이 없는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분을 잘 설득해서 이거는 다음 주에 무조건 간다 뭐 이런 것들은 딱 하나 정도 같이 이번 주는 솔직히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두 분께?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들어오는 물량을 좀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시간 통해서 시장의 탐정의 역할을 톡톡히 해보시겠다. 힘찬 포부 들어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태룡 반장님,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것만 보고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갖고 싶거나 어떠한 업종들, 어떤 주도주를 갖고 싶잖아요. 제가 열심히 쫓고 분석해서 꼭 잡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 전반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 반장님만 믿고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홍 프로파일러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볼게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얻어갈 수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실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시장보다 많이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금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매매 습관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매매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찝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좀 잘 귀담아 들으신다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든든한 홍 프로파일러님의 말까지 앞으로 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우리 세 분과 함께하는 시장의 알리바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양한 사건의 알리바이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 오늘의 시장 현장 분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탕정님, 오늘 외국인이 던진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기관은 또 뭐 코스닥에 갔다가 코스피에 갔다가 오늘은 좀처럼 마음을 알 수 없는 하루였는데 또 그거를 아주 용감한 개인들이 받아내줬습니다. 오늘의 시장 현장 좀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요? 아침부터 살 게 없는 사실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확실히 살아있는 것들의 트레이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물량의 움직임이 개인이 물량에 받더라도 좀 제대로 나간 뭐 외인이 기관이 나가고 자리가 좀 비어 있는 호가를 들어와야 되는데 물타기의 급급한 모습을 좀 발견을 했고요. 네. 근데 물을 탄다고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물타기가 굉장히 반복되는 그런 현장이었었고 한 12시 정도 지나면서부터 그래도 더 이상 물 타봤자 더 내려가기만 하는 것들은 좀 진정을 하고 한 2시 넘어가면서부터 좀 내일 갈 종목이 뭔지 확실히 힘이 센 종목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전체 흘러다니는 경제 코너에 있는 뉴스들 한 30가지 중에서 재료가 미국에서 온 것만 골라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사실 예견은 돼 있었지만 너무 뉴스가 강력하게 우리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의해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줘서
아무도 빠지지 않는 자리를 확인하고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도 나도 오늘 하루씩 하루만 사는 느낌으로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 현장들이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의 방송에서 셋이 의논하는 것으로 네. 뭔가 묘수를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3월까지는 반도체는 좀 조정의 국면이니까 오. 물량을 너무 지금부터, 왜냐하면 1분기 말은 3월 말이고 지금 2월 초순이잖아요. 아직 2달, 8주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부터 마시면은 더 내려가면서 마시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돌리는 상황 보시고 2분기, 3분기에도 연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섹터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트레이딩을 해볼 영역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ETF가 새로 생기는 게 추가 수급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급의 주체의 타겟을 잘 확인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탕종님의 깔끔한 오늘의 시장 현장 분석 들어보고 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뭐 또 케빈 워시 쇼크에 이어서 어제는 AMD 쇼크, 2월 들어서 좀 쇼크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 전반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AMD 쇼크발 과연 몇 일짜리일까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솔직하게 네. 얘기해 주세요. 오늘 시장 좀 어떠셨어요? 오늘 시장 아마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네. 왜 힘들었냐면 제가 이놈들을 잡기 위해서 뛰어봤는데 잡으면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나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기다려봤는데 저는 이제 잘 도망가거나 네.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저는 봤는데 너무 잘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너무 안 잡히니까 이 녀석들 내가 기다리면 오겠구나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잠복 근무를 할 겁니다. 가서 잠복 근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될 종목들이 막 돌고 돌아서 오면 그때 제가 잡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당분간은 시장이 물론 종목별로 상승할 종목이 있어요. 그걸 알려면 바로 우리 일부 지금 이 주식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그걸 아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은 어떤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길목에 오는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이 전반장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도망간다. 말씀해 주신 어려워요. 것처럼 정말 대응하기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하락의 순간에 저점을 좀 잘 포착을 한다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면 또 매매 포인트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홍 프로님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시장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전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토끼 생각이 좀 났어요. 네. 토끼 생각이 좀 났는데 저도 상당히 좀 공감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수가 좀 올랐으면은 사실 좀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선까지 밀릴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죠, 시청자분들께. 내가 안 좋은 매매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매매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매매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게 추세가 꺾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꺾인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어제 신고가였고 오늘 지수가 조금 이제 눌렸습니다. 다만 매도가 워낙 외국인과 기관이 많았고 개인들의 매수가 좀 센데, 지금 제가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가장 좀 중요하게 봤던 여러 가지 어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꼭 수익이 많이 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단순하게 가셔야 수익을 내실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공부하고 매매를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런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적 굉장히 좀 중요하죠. 실적이 갖춰진 기업, 어떤 산업, 특히나 지금 뭐 반도체에 있을 거고 최근에 뭐 증권주 이런 거 굉장히 좀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꿈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좀 제시됐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도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 있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제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태양광 관련주가 상한가에 직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거래량과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시장이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변하게 된다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키워드를 좀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좀 참고하셔서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실전에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근데 무엇보다 매매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연 내가 따라 붙을 건지 아니면 눌림목에 살 건지에 대한 어떤 선택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따라 붙으면서 매매를 해야만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덧붙여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판이 바뀌는 신호들을 포착을 해보자 날카로운 우리 홍프로님의 시장 분석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겠죠. 저희 시장 알리바이 사건 수사는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날카롭게 수사해 드립니다. 사건을 보면서 이건 또 왜 이럴까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질문도 함께 받아볼 예정이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 또 든든한 3명의 수사관들과 함께 사건을 힘차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시장의 알리바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건 파일 바로 공개합니다. 네, 어떤 사건이 나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시장의 알리바이 첫 번째 사건 파일이 나와 있는데요. 머스크팀의 미래, 중국 태양광에 남겨진 지문입니다. 또 수급의 이상 신호를 탐지한 우리 임주아 탐정님의 알리바이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은 태양광만으로는 전기를 다 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기가와트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구하러 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미중 갈등에서 중국 제품은 아예 안 쓰겠지. 관세가 붙으면 비싸니까라고 생각했지만 관세가 붙어도 싸니까 중국에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그 압도적인 가성비를 활용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소재 원료 파트, 그다음에 제조 검사 장비 쪽에 있는 파트, 그다음에 셀과 모듈을 만드는 파트, 그다음에 패널 설치나 시스템 솔루션을 다루는 파트가 이제 한번 순환해서 이제 거래가 12개월 내 역대 거래가 이제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배제하고 트레이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조금 더 빨라진 흐름들이 있어서 오늘의 주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 머스크팀의 미래라는 주제 가져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전 반장님,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저는 진짜 사업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자기 물건에 자기에 대한 비즈니스를 좀 포괄하거나 표현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태양광을 가지고 사실 전기를 다 쓸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연결하고 싶냐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를 추적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추적해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홈 프로님. 프로파이너님, 네. 우리 임 탐정님이 가져와 주신 오늘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오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사실 꿈제실이 굉장히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화성 간다고 했을 때 자,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라는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대중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꿈을 제시하는데 그 꿈이 왠지 현실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홍 그쵸? 프로님, 네. 아니 보면은 우리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항상 들뜬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얘기한 것처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기 쓸 수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의심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자율주행도 FSD가 지금 조금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로켓 같은 경우도 재사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로켓 재사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로 쏠 때 어떤 화물을 쏠 때 1km 쏠 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3만 달러가 넘어가는 비용이 1kg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kg 쏘아 올리는데 2,000달러면 가능하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뱉으면 뭔가 조금씩 발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꿈이 심어지고 꿈 때문에 지금 태양광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미래를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건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주아 탐정님은 주제를 제가 가져올 게 아니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이게. 아, 네. 그래요? 그런가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저도 좀 종목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기업 볼 사실 때? 그 리스트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종목이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자막을 미리 따로 제가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소재 원료에서는 시장 수급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먼저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리포트 사이트에서 리포트가 있어야지 지점에서 세일즈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LKM이나 메카로가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고 예전에 제가 그냥 5년 뒤에나 완성되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얘기했을 때는 PI 첨단 소재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리포트가 없으므로 제가 아무리 뭐 추천해봤자 가지도 않겠죠. 누가 뭘 사줘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조 검사 장비에서는 뭐 유닛 테스트나 선익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필옵틱스 이런 애들이 있지만 순환하다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뜨고 뭐 선익 시스템이 움직이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수급이 약간 거래량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여기 약간 좀 냄새가 나는 게 네. 우리가 2009년도에 우리 뭐 다 알겠지만 네. 2009년도에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들이 엄청 날아갔었잖아요. OCI도.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데 그럼 요번에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로브스카이트가 종이장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널을 판때기에 올려놓고 태양광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얇게 필름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근데 이걸 어디다 쓰고 싶은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위에다 붙이던지 아니, 로봇 위에다 붙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무선 충전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설거지 빨래 하다가 멈추면 이걸 대응할 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장으로 치면은 자동차 조립하다 멈추고 그럼 이걸 나머지를 어디서 조달할 거냐인데 태양광은 공짜니까 거기다 이렇게 필름 붙여가지고 이제 전기를 받는 형태로 가기 위한 더 큰 공장에 필름을 붙이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여기 조금 부연 설명해서 너무 좋아요. 네, 부연 예.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요즘 일론 머스크 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기업의 IPO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페이스 X라고 하면 우리가 우주 산업과 당연히 연관돼 있는 기업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페이스 X에서 그 위성 100만 대를 발사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을 조달하겠다. 그래서 우주 태양광에 대한 어떤 부분들, 기대감을 상당히 좀 증폭시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태양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커지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차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태양광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제 스페이스X IPO 날짜가 아직 픽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데이 설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막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자금이 상당히 좀 쏠려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세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까 고른 종목에서 절대 픽을 안 하셨잖아요. 아니, 두 분 다. 그게 아니라 네. LK캠 같은 경우는 매매를 했어요. 하나솔루션, LK캠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실질적으로 했고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명확하게 기술력을 갖고 있다거나 상용화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 주목을 받을 단계냐 그거는 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계속 어떤 테마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조금 파생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아요. 그래서 어저께 좀 매매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거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전 그 생각해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면 돈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지고 온 거 너무 좋고 업황도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그런 거를 저장할 거. 저는 오늘 저장이에요. 딱 좋은 곳에 저장하면 쉬운데 이게 이마에 붙이면 정말 전 신재생. 근데 이마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붙인 걸 배터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지붕이나 뭐 자동차에도 하면 진짜 효과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종목 좀 알려주세요.
아까 안 고르셨잖아요. 아, 저요? 저희 셋이 고른 종목에서 픽 안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좀 아까는 정신이 없어갖고 그놈 잡다가 놓쳤어요 내가. 아, 그 정신이 없긴 했어요.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임주화 탐정님의 첫 번째 사건부터 저희 세 분의 알리바이 공방전 너무 뜨거웠습니다. 태양광이라는 거대한 불기둥 속에 숨겨진 진실 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이제 겨우 첫 번째 증거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수익의 물증을 가진 전문가가 다음 알리바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건이 우리 수사망에 걸려들었을지 다음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시장의 알리바이 두 번째 사건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배터리 재구성, 액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수익의 증거입니다. 전태룡 반장님의 가져와 주신 알리바이입니다. 액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수익의 증거,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아마 좀 방송을 지금 보신 분들은 네. 예상하셨을 거예요. 오. 제가 계속 우리 임주화 탐정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정말 동감하는 그런 바인데 이제 과연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을 하죠. 그 돈들이 막 돌다가 결국에 저금을 하려면 은행에다 저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거고요. 전기를 지배하는 기업이 인류 기업이 돼요. 근데 과연 그걸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인데 지금의 뭐 LFP 배터리, NCM 배터리 다 좋기는 한데요. 그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체, 전고체에 대한 배터리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라는 종목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것들이 좀 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꼭 잠복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저점에서 많이 잡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용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정말 쫓아야 되는 그런 업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임주화 탐정이 이야기했던 그 업종들, 종목들, 그 산업 그리고 또 우리 홍희진 우리 프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산업에는 항상 이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의 이 저장 배터리 전고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저는 가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임주화 탐정 우리 탐정님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이제 태양 전지도 있지만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황화물계 하는 회사가 아주 명확히 정해져 있고 네. 2차 전지 ETF에서 사는 게 황화물만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만 사고 있거든요. 사야 되죠, 우리도. 전고체 셀 안에 황화물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 황화물이 어디서 캐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에서 캘까요? 알아보셨어요? 그 배우 중에 경찰로 많이 나오시는 선생님이 네. 직접 황을 캐러 가신 영상이 있어요. 한 오. 7, 8년 전에. 네. 화산 이런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황이 아.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돌이고 궁금하다. 진짜 이렇게 나무로 이고 지고 방송 전에 보내드릴 거. 그래요? 이고 지고 가서 한 번 손으로 이렇게 캐서 넣어서 가지고 오면 10,000원을 줘요. 오. 근데 그걸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그냥 장비 없이 가서 캐는 어려운 동남아 사람들 현장에 가봤습니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이 문제는 캘 때 뭘로 캘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포크레인 가서 캐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이렇게 탕탕 이렇게 해서 뜯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얀 먼지랑 황가스가 올라와요. 자, 그럼 우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로봇을 보내요? 황을 어디서 누가 캐오냐고요. 동남아 사람들이 캐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캐는 관련 장비 업체들도 한번 봐야 로봇. 되는데 로봇 로봇이 로봇 오늘 혹시 네. 준비해 왔어요? 저 로봇 아닙니다. 그럼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배터리는 좋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전고체는 이게 멀어요? 저도 전고체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죠. 네. 매매했었던 종목이. 단타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전천후입니다. 네. 사실. 전천후세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꼭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급등을 또 우리가 잡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찾아야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전고체 관련 이슈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죠. 상용화 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데 시장에서 밀리지 않는다. 기대감은 있다. 이래서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고민한 건 그거예요. 시장에서 약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보여가지고 물론 아직 막 그 급락을 하거나 그런 장세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녀석을 잡아야 될 타점이냐라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전고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할 때요. 우리 이제 프로님하고 탐정님이 갖고 오신 종목들 보면 진짜 좋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을 추적을 계속 하시다가 시장이 올라가는데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강하게 도망간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냅다 달려가서 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세 분이 각자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고 계신데 과연 또 배터리 액체가 굳는 순간 우리 여러분의 수익률은 녹아내릴까요? 아니면 또 단단하게 굳어질까요? 오늘 저희가 수사한 전고체 알리바이 속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사팀의 레이더에 전고체만큼이나 더 강력한, 아니 어쩌면 더 거대할 수도 있는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 더 포착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예요. 5성급 하룻밤 100만 원 누가 결제했냐입니다. 또 체질 변화의 신호를 감지한 우리 홍희진 프로님의 알리바이인데 과연 이건 어떤 사건일지 주제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5성급 하룻밤 100만 원 과연 누가 결제했을까요? 임 탐정님이 5성급 하룻밤 100만 원 이야기하니까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지 않으세요? 안 했어요? 네. 대표님 하셨나요? 전 했죠. 네. 하셨죠. 네. 누가 결제했어요? 누가 결제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만 원 하룻밤 100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건데,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요거 제가 갖고 나온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사실상 최근에 보시면 우리 서울에 방이 없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가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나 이런 어떤 관광객분들이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이 재작년보다 그 관광객 숫자가 유입되는 어떤 숫자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13% 정도 증가가 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그 수요는 증가가 되는데 지금 호텔이나 아니면 이런 숙박업소에 대한 공급 증가율이 3% 내진 4%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잠깐만 반장님. 네. 잠깐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네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누가 그렇게 뭐 어느 나라 분들이 관광 오셔갖고 그렇게 결제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느 국가에서 많이 근데 할까요? 어떤 특정 국가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관광객 중에서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시죠. 그 LA 공항에서 네. 한국 돈 환전하면 네. 지금 우리 1,420원, 30원이잖아요. 네. 1,810원이에요. 어. 그러니까 달러 갖고 있다가 LA 공항에서 환전하면 1,800원이 되니까 여기 와서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제- 언제 그럼 LA 출장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지금 그 사이트에서 보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1,700, 1,800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현금으로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한국 돈은 한국 사람들인 것 같고 달러로 들고 있다가 한국 돈으로 바꿔서 들어오면 우리 예전에 그 일본 엔화 쌀 때 가족끼리 가시면 네. 뭐 놀고 먹어도 이렇게 식비가 별로 안 드는 그런 걸 알 수 있듯이 보통 몰리는 건 외국인이 저기 인사동 인접권역하고 그다음에 한옥마을 인접권역하고 명동에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그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탐정님이 역시 뭐 많은 거 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디테일한 거를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제가 프로파일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요거를 갖고 나온 이유 자체도 매매랑 좀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주식을 우리가 매매하시다 보면 기대감이라는 게 또 있을 거고, 기대감 요인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지금 2월 달에는 우리가 명절이 또 있죠. 네.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설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춘절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명절 기간이 굉장히 좀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관광객들이 유입될 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무비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살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뭐 화장품도 있고 호텔도 있고 네. 어떤 걸 좀 많이 옷? 보세요? 호텔이 새우 새우 반려새우 발려세요. 새우 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던 그런 성장 산업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데 2월 달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에 의한 관광객들의 유입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덧붙이고 한다면 3월 21일 날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있어요?
BTS 과목 콘서트가 어. 있는데 아 있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울 시내로 유입되는 관광객 또한 역시나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티켓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0만 원이요? 90만 원. 야, 호텔비랑 그거 비슷하네요. 하려면. 아, 그래서 일단 뭐 미리 보내드릴 걸 그랬나 봐요. 진짜 놀라셨어요. 단톡방에 보내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그걸 이제 네. 거기 티켓팅까지 가는데 들어간 네. 비용. 그 비용이. 예, 그러니까 뭐 앨범도 사야 되고 뭐또 받아야 되고 이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결국에는 그런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우리가 효과가 어떻게 날 거다라는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쁜 요소는 아니죠. 네. 긍정적으로 뭔가 좀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위치에서 저는 사실상 여행 레저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네. 호텔 쪽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유통 쪽, 백화점 쪽도 좀 잘 보셔야 백화점.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화장품까지 이게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물론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관광객들이 오시면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다이소 이런 데는 필수적으로 좀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호텔이라든지 유통 쪽이 조금 더 보다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아,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네. 한 놈을 잡고 싶을 것 같은데. 화장품 성수기는 6월이잖아요. 화장 안 하신 두 분께. 예.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어요. 예. 그래요? 6월이 피크잖아요. 네, 일단 맞아요. 나가려면 얼굴에 뭘 바르고 나가야 되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그때인데 2월에 지금 생상이 안 나왔어요. 아마 앵커님도 아실 텐데 우리 네. 가면 살 게 없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좋은 정보다. 색조가 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보통은 신상이 뭐 클리오, 신상 뭐 6개 이렇게 하나씩 풀리고 그게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라인들이 나오는데 원래 안 나오죠. 어. 근데 저희가 지금 바르는 게 항상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분장실도. 아, 그딴 세상 같아요, 지금은. 맞아. 근데 이런 거- 화장품 많이 아신다고 하시는데 뭐 많이 받으세요? 많이 알진 않고 그냥 네. 들어는 본 거죠. 들어는. 네, 약간 또 누구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분석하거나 뉴스 사주시거나 보거나. 반려새우 이게 아 반려새 같아요. 그러면 아, 네? 그렇진 않아요. 홍탐정님은 그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중국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면 관광 이슈가 있다고 임탐정입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임평균님. 아 참. 그럼 어떤 거를 좀 진짜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에서 한 놈 잡는다라고 하면 오늘 이 홍프로님의 주제에서 네. 저 같은 집 순이한테 네. 화장품이란 네. 없는 거죠. 호텔은 어때요? 집 순이니까요. 집순이니까. 갈 수 아. 없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관심이 없죠. 아, 중국 관련주는 관심이 없군요. 그러면 네. 홍프로님은 뭐 어떤 종목 하나만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저 같아서 호텔 관련주입니다. 진짜 하나만 호텔 네. 뭐예요? 뭐예요?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기업인데요. 아 예.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종목을 준비했다고요? 공개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뭐 아니죠. 공개 안 하더라도 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하나만 좀 그 우리가 힌트 주세요. 이제 서울 남산에 되게 높이 서 있는 호텔 다들 아시죠? 신라의 달밤? 아니.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요? 호텔을 가는 게 맞을까요? 주식을 사고 호텔 가면 안 돼요? 아 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급등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 중국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일단 한알령 관련 이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알령하고 이어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저는 홍프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길게 조금 봐야 된다라고 어.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만 우리나라 유입이 많이 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글로벌 위상이 조금씩 막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뭐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보셨겠지만 이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뭐 조선, 뭐 방산, 원전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좀 뻗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서 사실상 그런 것들과 좀 맞물렸을 때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의 숫자는 물론 중국계, 그러니까 아시아계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단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가장 프리미엄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위국객 수치를 봤는데 뭐 거의 코로나 완전 전대로 완전 돌아갔네요. 돌아갔죠. 예, 완전 예. 돌아갔네요. 그러면 주식이 덜 가고 있는 상태는 맞긴 맞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다고 자유로운 토론 좋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또 우리 세 분의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결정적 증거들 방송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 세 분이 밤새 수사해서 찾아낸 오늘의 최종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일지 애프터마켓 소식 듣고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 내일의 진주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흐름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유진 로봇이 10%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넷마블은 호실적에 힘입어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스코텍은 7%대, 한전기술은 5%대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이 4%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메가스터디교육은 3%대, 일신방직과 BYC는 2%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들을 종목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지난해 연간 매출이 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25억 원으로 63.5% 늘었는데요. 이는 세븐라이츠와 레이븐 등 기존 IP 해외 성과가 반영됐고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예고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주가는 정규장에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오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현재도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에 힘입어 한전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 국무부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내 원전 건설과 핵 추진 잠수함 등 관련 산업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을 바탕으로 친환경 설비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전산업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주가는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현재도 1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SK텔레콤 만나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이 17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 732억 원으로 41.1% 줄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태 여파로 무선 가입자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주가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나오자 낙폭을 키웠는데요. 현재도 2%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애프터마켓 확인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상황 짚어보고 왔습니다. 앞서 또 저희가 여러 시장 사건 파일들을 열어보면서 그 사건들의 알리바이를 추적을 해봤는데요. 이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시장 사건의 알리바이를 이제 명쾌하게 밝혀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결정적 증거 바로 공개합니다. 네, 먼저 우리 홍희진 프로파일러님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JS 코퍼레이션 가져오셨는데 사실 저는 호텔 신라, 네. 아난티 같은 종목들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좀 의외입니다. 저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신라 호텔이 아니냐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이 종목도 어떤 매력 품고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아까 이제 호텔 이야기를 조금 드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미국에서도 지금 기술주가 급락을 했고 기술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할 것 같은데 다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퍼주가 미국에서도 좀 좋은데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PR,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R이 3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싸단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호텔을 운영하고 있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랜드 하얏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JS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리미엄 호텔이기 때문에 딱 이름 들었을 때 그 호텔 나도 알아라고 하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가 2024년부터 좀 빨라지는데 그때 이제 인수가 좀 마무리됐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건데 요건 간단하게 좀 차트 흐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요거 지금 화면 지금 보시면 요 박스권 있죠. 박스권은 저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 좀 강해지고 있고 주가가 지금 가격도 비싸지 않고 물론 이제 빨리 올라오는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될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늘 관심 종목 JS 코퍼레이션을 좀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희진 프로의 결정적인 오늘의 증거, JS 코퍼레이션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전태룡 반장의 결정적 증거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전태룡 반장의 결정적 증거 삼성 SDI 가져오셨습니다. 삼성 SDI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종목일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이 종목을 추적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고체, 전고체. 네.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저는 급등주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좀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제 경찰 생각하고 이제 머리를 넘겼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경원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과 시장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족적을 봐야 돼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체크를 했냐면 지금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밀림이 없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 시장이 좋다라는 증거가 보이면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러나 만약에 미징 씨가 지금 저는 좀 약간 쉬었다 갈 수도 있다라고 오늘 판단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오늘 이 삼성 SDI 포지션상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부터 보시고 움직임을 보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너튜브에 맨날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오시길 바라겠고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시장이 좋다, 2차 전지. 시장이 안 좋다, 기다린다. 두 가지만 알면 삼성 SDI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삼성 SDI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임주화 탐정님이 가져와 주신 머스크의 미래 속에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결정적 증거 하나솔루션 가져오셨는데 하나솔루션 결정적인 증거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부터는 트레이딩하기 정말 어려우셨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상방 4% 시작해서 밑으로 마이너스 11에서 7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걸 예상을 했고요. 이유는 ETF 신재생 관련된 그 새로 생긴 ETF들이 비중이 한 2에서 8%였다가 한 11%대까지 물량을 실어서 나오는데 지금 신재생하고 있는 그 ETF 바구니 안에 있는 신재생 친구 중에 실적이 나와서 자기 가격을 간 애들은 이미 비중이 다 차 있고요. 그러니까 20% 이상, 25%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 있고 안 차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재료가 붙어 있는 액티브 트레이딩 하는 ETF들이 비중을 갑자기 4에서 8%씩 쭉 담고 있는데 하루 담는 물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는 물량의 흐름을 좀 체크를 그냥 차트를 보고 했었을 때 한 4월 정도에 나와 있었던 거래량을 3배수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가 이제 강제 청산이 나오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41,000원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41,000원 물량을 한번 맞긴 하겠지만 전고점이 4750원이기 때문에 이 구역들 떠 있는 저 음봉 4750원을 한번 소화하고 못 소화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자막에 가려져 있는 밑에 있는 거래량을 보시면은 보통 이 정도 역대 거래량이 나오면 이거를 청산하기 위한 떨어뜨리지 못하는 가격의 어떤 지킴들이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출렁거릴 거고 실제로 매집이 나오는 건 3, 4개월이 걸려서 한 5, 6, 7월 정도쯤 더 가겠지만 그때까지 추가 슈팅, 조정, 그다음 다시 슈팅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가져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 분의 해석을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의 수사관들이 가져온 결정적 증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다음 주 방송에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저희 시청자분들이 세 분을 언제 어디서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을지 우리 홍희진 프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너튜브 검색에서 홍의진의 생존 주식을 검색하시면 주소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12시 30분에 내일 점심때 오시면은 오늘 시장 좀 많이 밀렸죠.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셔서 실전 경험을 조금 받아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전 반장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튜브 전태룡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늘 공부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 모습, 이 경원의 이 모습을 가지고 내일도 여러분들의 시장을 지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주화 탐정님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대본상에 없어졌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셋이서 고른 한 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저희가 고른 게 JS 코퍼레이션을 하나를 골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했던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거는 홍의진 대표님의 유튜브 가서 보시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매일 오전 8시 40분부터 유튜브에서 임주아 검색하시면 오늘장 뭐 사지 다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오셔가지고 오늘장 진짜 뭘 살지 다시 한번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